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건 서울에 사는 삼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엄마가 가끔씩 삼촌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삼촌은 외할머니와 살았는데 외할머니 혼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삼촌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그 때문에 엄마도 나갔다 오는 일이 잦아졌다. 그래서 늦은 오후 몇 시간은 나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저학년이라 일찍 집에 왔는데 오빠는 몇 시간 뒤에야 집에 왔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오빠가 집으로 바로 왔을 때 얘기고 친구들이랑 공이라도 차다가 오면 더 늦었다. 부모님은 오빠와 나를 엄하게 키우기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크길 바라셨던 것 같다. 오빠가 나를 두고 친구들이랑 놀고 와도 그리 크게 혼내지 않으시고 점잖게 타이르시기만 했다. 오히려 나한테는 집에 있다가 심심하면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오라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주로 동네 놀이터에서 놀았고 그래서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많았다. 내가 처음 놀이터를 나간 날 하교하고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에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일찍 나간 모양이었다. 식탁에 쪽지가 있었다. 할머니 집에 다녀온다고 간식 사 먹을 돈 1,000원도 함께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있자니 무서워져서 나는 놀이터로 나갔다. 그때 나는 성격이 나름 활달한 편이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다. 놀이터에서 놀면서 여러 아이들을 사귀게 됐는데 그중 어떤 남자애하고 유독 친해졌다. 그때 가장 친한 애가 누구냐고 물어봤다면 그 애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애는 우리 학교 애가 아니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애들은 거의 같은 학교거나 근처 학교 애들이었는데 그 애는 아니었다. 어느 학교인지도 몰랐다. 어디 학교냐고 물어도 아니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이상할 건 없었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같이 어울릴 뿐이었다. 그 애는 내가 놀이터에 가기 전부터 날 기다리고 있었고 없어도 내가 놀고 있으면 자기 왔다면서 금세 나타나곤 했다. 술래잡기나 모래집 만들기 같은 걸 하면서 내가 못 갈 때를 제외하곤 항상 함께 놀았다. 나는 거의 매일 놀이터를 나갔다. 엄마가 집에 있는 날에도 집에 오면 가방을 던지고 나갔고 엄마는 얘가 뻔질나게 놀이터로 가자 뭐하고 노는지 궁금했는지 놀이터를 슬쩍 보고 가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자기네 집에서 놀자고 했다. 그동안 놀이터에서만 놀았어서 약간 질린 데다가 친구네서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모래와 흙으로 범벅된 옷이 더러워서 금방 집에 갔다 오겠다고 그 애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 애는 괜찮다면서 엄마도 너 데려오라 했다고 빨리 가자면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그렇게 그 애를 따라갔다. 그 애는 내가 잘 모르는 길로 갔다. 평소에 엄마가 말하길 노는 건 좋은데 모르는 길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니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모험하는 기분까지 들었다. 한참을 걷다가 그 애는 저기가 우리 집이라면서 어떤 집을 가리켰다. 마당에 있는 집이었다. 너 좋은 집에 산다고 호들갑을 떨며 부럽다고 했다. 그 애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도 따라 들어갔는데 마당에 있던 하얀색의 커다란 개가 마구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주머니가 집에서 나오셨고 개를 진정시켰다. 나는 개가 무서워서 그 애 뒤에 숨었는데 아주머니가 숨은 날 보고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셨다. 나는 그 미소까지도 부럽다고 느꼈다. 엄마는 삼촌 때문에 항상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소는 내게 어색했다. 아주머니는 재차 들어오라고 내 어깨를 감싸며 집으로 이끌었다. 그때 그의 표정이 기억난다.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방으로 갔다. 아주머니는 과일부터 과자까지 간식을 가져다 주시며 재밌게 놀라고 하셨다.
그 애와 나는 부루마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놀았고, 그러다 마지막 판을 내가 이기고 나서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해가 넘어갔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져서 약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엄마의 환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 가야겠다 말하곤 일어나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해도 졌는데 자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집에 전화해주겠다고. 나는 해가 떨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굳이 그래야 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 전화해주겠다는 그 상냥한 아주머니의 말에 혹했다. 그때까지 친구네서 늦게까지 놀아본 것은커녕 친구네서 자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재밌겠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그럼 이불을 꺼내와야겠다고 나가셨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그 애가 내 손목을 잡았다. 안 되겠다고 나가자고 했다. 나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왜 그러냐면서 몸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 애의 표정이 단호하고 무서웠다. 내가 왜 그러냐고 다시 조심스럽게 묻자 그 애는 말없이 손가락 하나를 입에 대고 살금살금 걸으라는 제스처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다행히 커다란 개는 그 애를 보고 짖지는 않았다. 마당으로 나와 집 옆으로 돌아가더니 그제서야 멈추고 날 보고 말했다. 너는 안 되겠다고. 그리고는 담 근처 덤불을 들추니 구멍이 하나 보였는데 나보고 그리로 나가라고 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왜 그러냐고 되물었는데 그 애는 나를 밀면서 말했다. 분명 너희 엄마가 걱정하실 거라고 했다. 나는 엄마가 생각이 났다. 걱정하시긴 하겠지만 아주머니께서 전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 애는 내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밀었다. 하는 수 없이 구멍으로 기어가는데 그 애가 건조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잘 가라고. 그 애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덤불을 내렸다. 나는 갑작스런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친구한테 버림받은 기분이라 더 그랬던 것 같다. 어쨌든 왔던 길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기억나지 않았다.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길이라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집 앞에 다시 도착했을 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어떤 여자가 화를 내는 소리와 짖는 개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건 분명히 상냥했던 그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아줌마는 소리치고 있었다. 어디 갔냐고 화를 내고 있었다.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싶어서 무서워서 뒤돌아 달렸다. 뒤돌아 어딘지도 모를 길을 달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엄마가 울먹이며 괜찮냐고 정신이 드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놀이터에 쓰러져 있었다. 오빠가 친구들이랑 놀고 돌아오는데 애얼은 할 거 없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니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고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게 된 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맞지 않았다. 오빠는 친구들이랑 놀아도 해가 질 때까지 놀진 않았다. 나를 발견했을 때도 해가 지지 않았었다고도 했다. 엄마는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진정됐는지 다시 물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나는 그날의 일을 얘기했다. 친했던 그 애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애 집으로 갔고 해질 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뛰었다는 것까지. 옆에 있던 오빠가 말했다. 어떤 애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항상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자 놀던 애가 그날도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쓰러지더라고.